네, 그럼 오늘도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마더텅 34페이지 18번 문제까지는 저희가 같이 풀었네요. 자, 그럼 넘어가서. 자, 오늘은 35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교재는 마더텅 2022학년도, 2021년도에 출판한 책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수능 기출문제풀이고요. 이 뉴턴 운동 법칙에서 페이지 35페이지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자, 20번. 자, 그린 가와 같이 질량이 M인 2kg, M 2kg인 물체 A와 B를 실로 연결한 후 A를 가만히 놓았더니, 코 간질간질하네. A가 0.5m 이동한 후 실이 끊어졌다. 그 다음에 그림 나는 A의 움직이는 순간부터 A의 가속도를 이동거리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문제에서 그림부터 보도록 하죠. 그림에서 보면은요, 질량 M짜리 물체 A가, 얘는 질량이 M짜리예요. A가 2kg짜리 물체 B하고 얘는 2kg짜리래요. 얘가 누구냐면 B예요. 실로 도래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대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던 어쩌던 간에 여러분들은 저하고 뭐부터 표시하자? 힘부터 표시하셔야 됩니다. 자, 힘은 제일 먼저 표시해야 될 게 뭐다? 중력부터 표시하세요. 자, 근데 여기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이고 실의 질량 모든 마찰 및 공기 저항은 무시해서 이 질량 m을 구하는 게 문제인데요. 일단 표시하세요. 중력 가속도가 10m/s 제곱이니까 B의 무게는 몇 뉴턴이다? 20 뉴턴이다. 일단 표시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질량 m짜리도 분명히 무게가 존재하겠죠, 이 방향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 방향의 무게는 중요하지 않고 얘 때문에 생기는 이 방향으로 힘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F라고 하는 힘이 생기겠죠. 이 빗면 방향의 힘이 중요한 거죠. 실제로 움직이는 물체는 빗면 방향으로 움직일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실의 장력이 존재하겠죠. 장력 T, 장력 T로. 자, 물론 저 물체의 각각에 대해서 가속도를 구해서 장력을 구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질량 M만 구하면 되고요. 또 문제에서 주어지기에는 뭘 줬냐? 누구? A의 움직이는 순간부터 A의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건데 요 A 거를 시간에 따라 가속도를 거리에 따라서 자, 거리에 따라서 그 다음에 가속도를 나타냈대요. 가속도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겠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얘가 처음에는 1, 여기 1 요점 잡을까요? 1, 여기 좀 밑으로 내려가 있구나. 여기가 1m per s 제곱인데 1m per s 제곱으로 가요. 언제까지? 0.5m까지는. 그리고 0.5m에서 갑자기 가속도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m per s 제곱이라는 가속도로 쭉 가죠. 자, 가속도에서 크기 1이냐 마이너스 여기서 5냐 이거는 가속도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가속도의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에서는요 A가 어떻게 같이 가는 거죠. A하고 B가 어느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처음에 가속이 됐대요. 요 방향으로. 그러면은 얘는요 이렇게 봐도 되는 거잖아. 이제 뭐 앞으로는 잘 안 그리긴 할 건데 자, 여기 질량 M짜리 A가 있고요. 여기 질량 2kg짜리 B가 있어요. 얘를 이쪽에서 20N으로 잡아당기고 얘는 뒤에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힘 F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느 쪽으로? 오른쪽 20N 쪽으로 가속도 얼마? 1m/s 제곱으로. 얘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1m/s 제곱으로 가속하는 거랑 똑같은 그림이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보면 돼요? 그냥 하나로 보고 싶을 때는 질량 M 더하기 2kg짜리가 오른쪽으로 결국은 얼마? 20-F라는 힘을 받아서 오른쪽으로 1m/s 제곱으로 가속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도 크게 지장이 없죠. 자, 그러면 운동방정식 F는 MA니까 요거는 운동방정식을 제가 써본 거예요. 대입하죠. 힘이 얼마죠? F 대신에 20-F라는 힘으로 질량 몇 짜리가? M 더하기 2kg짜리가 가속도 얼마로? 1m/s 제곱으로 가속되더라. 자, 두 번째 실이 끊어졌어요. 자, 여기서 주의할게요. 실이 끊어지면 오른쪽으로 가던 속도가 있으니까 V라는 속도로 가고 있겠죠. 그 순간 실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얘는 어느 쪽으로? 요 힘만. 여기서 실이 끊어져 버리니까 장력이 사라지고 오로지 요 힘밖에 없는 거죠. F라는 힘밖에. 그럼 가속도는 아랫방향으로 가속되겠죠. 그것도 얼마래요? 여기 써있죠. 5m/s 제곱으로.
여기서 아랫방향이 여러분들 위쪽 방향을 플러스로 선언한 거니까 아랫방향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방향상으로는. 그럼 힘도 역시 마이너스 힘이 돼요. 자, 그럼 방향은 그냥 마이너스를 플러스 방향으로 잡아버릴게요. 왜? 어차피 방향은 둘 다 똑같으니까. 그럼 저 물체 하나만 그림을 그려보면 요거 하나만 있는 거죠. A라는 물체 하나가 질량이 있고 요 방향으로 F라는 힘을 받아서 요 방향으로 5m/s 제곱으로 가속되는 걸로 봐도 상관이 없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F는 진짜 F네요. 그래서 F는 질량 M짜리가 가속도 얼마? 5로 가속이 됩니다. 그럼 요거 대신에 여기다 집어넣죠. 그럼 어떻게 되죠? 20-5m는 M 더하기 2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서 넘길 거 넘기고 받을 거 받죠? 그러면 6M은 넘어가니까 얼마? 8. 그럼 얼마예요? 3, 6, 18인가요? M은 얼마? 3kg입니다가 되는 거죠. 3, 6, 18 맞죠? 자, 이렇게 되니까는 3kg이니까 20번에 잡으면 몇 번이다? 5번 되시겠네요. 자, 여러분들 방향 설정 조심하세요. 처음에는 플러스 1m/s 제곱이 이 방향. 이 방향으로 가는 거, 이 방향으로 가는 거를 플러스 방향으로 잡은 것 뿐이고, 나중에는 실이 끊어져서 A 혼자 가니까 힘도 마이너스고 가속도도 마이너스니까 어차피 마이너스 해줘봤자 똑같으니까 그냥 플러스로 잡아준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크게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비슷한 문제 한번 더 가볼게요. 23번. 여러분들 2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읽고 해석을 하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울게요. 23번 가죠. 자, 봅시다. 23번. 자, 23번 문제 보시면은 자, 그림 가는 물체 A, B, C를 실 PQ로 연결한 후 손이 A의 연직 방향으로 일정한 힘 F를 가해 ABC가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즉, 손이 잡고 있어요. 잡고 있어가지고 ABC가 지금 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림 나는 가에서 A를 놓은 순간부터 A를 놨어요. 놓은 순간부터 물체가 운동하여 C가 지면에 닿고 그리고 B와 C가 충돌할 즉 B까지 지면에 닿을 때까지 A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문제가 뭘 말하는지 해석하는 게 어려운 문제예요. 일단 그림부터 간략하게 그려볼게요. A 그 다음에 B, C인데 지금 A, B, C의 질량을 다 몰라요. 그러면 A, B, C의 무게가 작용을 하겠죠.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으로. 자, 그 다음에 장력도 작용을 하겠죠. 장력은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여기를 T1이라고 잡을게요. 여기도 T1이 될 거고요. 자, 여기를 T2라고 잡으면은 작용 반작용이니까 여기도 T2. 항상 이렇게 좀 그려주세요. 그래야 안 까먹어요. 빼먹질 않아요, 여러분들. 실수라는 걸 최대한 줄여주자고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A를 붙잡고 있어서 얘네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얘를 놨어요, 손을. 그랬더니 얘가 어느 방향으로 가속이 되느냐? 자, 힘을 뭐 아래쪽으로 주고 있었으니까 이쪽으로 가속이 되겠죠, 이제. 가속이 될 거예요, 화살표 방향으로. 자, 그랬을 때 시간 속도 그래프를 보면 이거 A 거예요. 시간 속도예요. 자, 시간 속력이라고 써 있죠? 자, 처음에 1초, 2초, 한 이쯤 잡을까? 2초까지는 얼마? 4. 처음부터 0에서부터 여기까지 쫙 등가속도 운동을 하다가요. 여기서부터는 1쪽으로 가요. 여기 3쪽.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에요. 이 그림은요, 분명히 내가 손을 놔서 시작을 했죠. 손을 놔서 시작을 해서 C가 지면에 닿고 그리고 B가 지면에 닿을 때까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잘 넣고 변곡점이 생겼죠. 여기서 2초에서 가속도가 달라졌어요. A가. 그럼 뭘 뜻할까요? 요 2초를 전후해서 C가 지면에 닿았다는 소리죠. 자, 그럼 C가 지면에 닿았어요. C가 지면에 닿았다는 소리는 C는 이제부터는 그림에서 빼주셔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랬더니 무슨 운동이에요? 등속도 운동이에요. 즉, 요 2초 이후의 상황만 그려보면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 거죠. 이제부터 2초 이후에요. 2초 이후. 이건 생각하려고 이제 그려본 건데 2초 이후에는
C가 이미 C가 이미 지면에 닿았기 때문에 더 이상 C는 그림에서 그려줄 필요가 없게 돼요. 그런데 무슨 운동을 해요? 등속도 운동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물체를 잡아당겨준 힘이랑 여기서 물체를 잡아당겨주는 힘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한다라는 뜻이 돼요. 왜? 그래야 총 알짜임이 0이 되고 총 알짜임이 0이 돼야 무슨 운동을 할 거니까? 등속도 운동을 할 거니까. 그러려면 이 A의 무게하고 B의 무게가 같아야 되네. A하고 B의 질량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M으로 같구나. 이렇게 놔버리는 거죠. B의 질량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지만 M으로 같구나. 자, 그럼 고쳐줄게요. 자, 이제 이건 그림 필요 없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질량은 M, 여기에 질량도 M. C의 질량은 모르죠? 그러면 대문자 M을 놓죠.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힘 표시할게요. 여기 mg, B도 mg, C는 대문자 mg.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B하고 C 방향 요 방향으로 가속 운동을 해야 되니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그림으로 생각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전체 하나 그냥 통충 그려서 그릴게요. M 더하기 대문자 M자리인 전체가 있고 이 방향으로 요 방향이라고 생각할게요. 가속되는 방향 요 방향으로 대문자 mg 플러스 소문자 mg에 해당하는 무게가 잡아당기고 그 다음 빼먹지 마세요. 반대편으로 소문자 mg에 해당하는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구나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또 단순화시키세요. 한 번에 안 나오고 하면 하나씩 그려보는 거예요. 2m 플러스 대문자 m자리가 오른쪽으로 이거에서 요 힘을 뺐더니 요거 mg 똑같으니까 대문자 mg만 작용하고 있구나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대문자 mg라는 힘으로 오른쪽에 가속도를 a라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2m 더하기 대문자 m자리로 그 다음에 곱하기 가속도 a 이렇게 되면 되는데 여기 가속도를 줬죠. 얼마? 기울기가 2분의 4니까 여기가 얼마? 2m/s 제곱이라는 가속도에서 값 여기다 2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g를 얼마로 줬죠? 문제에서 보면은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이고 라고 했으니까 여기 g 대신에 여기도 10으로 바꿔주세요. 곱하기 10. 그럼 2 나눠지네요. 여기 5. 그러면 5 대문자 m은 2 스몰 m 더하기 대문자 m 넘어가면 4 대문자 m은 2 소문자 m. 그럼 대문자 m은 얼마예요? 대문자 m은 2분의 1m이구나. 얘가 그럼 결국 2분의 1mg구나. 요렇게 되는 거죠. 됐을까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니은 질량은 A가 C는 2분의 1m, A는 M으로 잡았죠? A가 C의 2배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기억, F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자 여기서 처음에 F라는 힘으로 잡고 있었는데 어차피 요 mg 소문자 A의 무게랑 B의 소문자 mg는 서로 어때요? 방향이 서로 반대니까 빼주면 되죠. 그럼 여기서 얼마만큼만 잡고 있으면 돼요? C에 해당하는 무게만큼만 잡고 있으면 되죠. C에 해당하는 무게 얼마? 2분의 1mg만 잡고 있으면 되겠네요. 자, 그럼 기억 F의 크기는 C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같다. 맞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맞고 자, 디귿. 자, 1초일 때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즉 P의 장력은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즉 Q에 작용하는 장력, 여기서는 T1, T2에 해당하는 장력, 여기서는 뭐가 크다, 크기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장력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그림을 여기다가 좀 다시 그릴게요. 크게, 물체들만 좀 크게 그릴게요. 자, 여기 A, M 아니까. 그 다음에 여기 M, B, 요거 A, B, 그 다음에 여기 C는 얼마? 2분의 1m. 이렇게 잡아주시고, 중력 가속도는 얼마? 10m/s 제곱이라고 했죠. 자, 아랫방향으로 그럼 곱하기 10이니까 5m. 여기 이제 무게가 되겠죠. 자, 위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장력을 T1. 자, 아랫방향으로 얼마? 10m. 여기 5m이래. 미쳤구나, 내가. 미안. m이니까 10m이죠. 곱하기 중력가속도 10으로 했죠. 5m이 왜 나왔지 내가? 그 다음에
여기 장력, 여기 T1, 여기도 T1, 여기 T2, 여긴 T2. 얘는 아랫방향으로 얼마? 여기다 10을 곱하니까 이게 5m. 참 옆에 걸 보고 내가 혹시 5m이라고 적었구나.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이제 A 하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A 하나만. 장력 계산할 때는 한 명만 하나씩만 쳐다봅니다. 자, 몇 초일 때라고 물어봤죠? 1초일 때라고 물어봐서 1초일 때 가속도는 얼마? 2m/s 제곱이니까 얘는 위로 2m/s 제곱. 자, 어떻게 알아 그랬죠? 자, 그러면은 요거 중요한 거 뭐였죠? 화살표 방향 위쪽이고 가속도가 2m/s 제곱이니까 R자임은 A의 R자임은 얼마? 윗방향으로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2m. 자, 그러면 A에 작용하는 힘은 자, R자임이 윗방향으로 2m만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더 커야 돼요. 아래쪽 작용하는 힘보다 T1이 더 크네요. 그럼 T1 마이너스 10m을 한 게 얼마? 2m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럼 T1은 얼마가 되는 거죠? 12m. 아, T1의 장력은 12m이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도 여기가 12m이니까 B 걸로 계산해도 되고요. 아니면 C 걸로 계산해도 되는데 그냥 저는 C 걸로 할게요. 자, 여기는 2m/s 제곱, 여기도 2m/s 제곱. 왜냐하면 B로 계산해도 되긴 하는데 B는 T1이 만약인데 T1이 계산이 잘못되면 T2도 계산이 잘못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요거 C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아랫방향으로, 자, 아랫방향으로 가속도가 2m/s 제곱이니까 R자임이 아랫방향으로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얼마? M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아래쪽이 힘이 더 커야 되겠죠? 그럼 5M 마이너스 T2 한 게 얼마? M이 되면 되는 거니까 T2는 얼마가 되면 되는 거죠? 4M이 되면 되는 거네요. 아, T2, 장력 T2는 4M이에요. 그럼 누가 더 커요? T1이 T2보다 크네요. 몇 배? 4, 30이니까 3배가 더 크겠네요. 자, 그럼 1초일 때 여기서는 P가 여기 T1이 P네요. P가 Q가 T2죠. 그러면 T1이 T2보다 크다. 즉 P가 Q보다 크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23번의 답은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고 그 다음에 Q가 당기는 크기보다 크다. 디귿도 맞으니까 답은 5번인가 보네요. 자, 넘어가죠.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저랑 지금 하지 말아야 할 것 좀 결정해 드릴게요. 24번은 안 푸셔도 돼요. 24번은 지금 풀기엔 좀 힘들고요. 나중에 에너지까지 배우면 그때 푸셔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21번 문제는 이것도 지금 안 하셔도 돼요. 21번 문제는 사실 예전에 뭐 있을 때는 이제 요즘에는 이게 좀 나올라나 뭐 교과 과정이 바뀌어가지고 좀 애매해요. 그리고 26번은 문제 자체가 뭐 여러분들하고 안 맞다가 아니라 그냥 얘는 연립방정식만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것까지 하면 머리 아파요. 자, 편한 것만 먼저 할게요. 자, 대신 25번은 갑시다. 25번. 자, 25번. 자, 25번은 그림 가는 질량이 각각 4kg, 2kg, 그 다음에 M인 물체가 실로 연결되어 경사면과 수평면에 운동하는 모습을 자, 나는 가에서 질량이 M인 물체의 경사면과 나란하게 아래쪽으로 20N의 힘이 작용하여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에서 모든 물체의 각각 가속도의 크기는 1m/s 제곱인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저랑 사전 지식 하나만 갖고 갈게요. 이것도 한번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기는 한데 여기 질량 M짜리 물체가 있어요. 여기 질량 2M짜리 물체가 있어요. 자, 같은 빗면입니다. 자, 같은 빗면이면은 자, 여러분들 그냥 M짜리가 있고요. 2M짜리 물체가 놓여져 있잖아요. 그럼 그냥 만약에 있다고 칠게요. 공중에. 그럼 여기는 mg라는 중력을 받게 되고요. 여기는 emg라는 중력을 받게 돼요. 그래서 F는 ma, 즉 mg라는 힘으로 질량 m짜리가 얘의 가속도를 a1이라고 해보면은 a1이 되죠. 그래서 a1은 자유낙하일 땐 g로 가속되는구나. 얘의 가속도를 a2라고 해보면은 EMG라는 힘으로 전체 몇 M짜리를 2M짜리를 가속도 A2 그래서 질량에 관계없이 가속도는 똑같구나. 질량이 2배가 되면
중력, 즉 무게는 2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유낙하 일단은 가속도는 둘이 같구나 라는 게 뭐 통합과학에서도 했었을 거예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은 2배가 더 커요. 누가? 이걸 A고 이걸 B라고 하면 B가 2배가 더 커요. 자, 그리고 빗면 방향으로 잡아당겨주는 힘. 중요한 건 빗면이 있으니까 빗면 방향으로 잡아당겨주는 힘인데 A에 작용하는 빗면의 방향이 작용하는 힘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F라고 한다면 B에 작용하는 거는 같은 경사면이죠. 같은 각도를 가지는 경사면에 질량만 2배만 늘면 힘도 역시 그냥 2배만 늘어요.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가속도가 A의 가속도를 A라고 소문자 A라고 그러면 B의 가속도도 역시 소문자 A라는 똑같은 가속도를 갖게 돼요. 자, 이거는 요 얘기고요. 자, 이 문제에서 필요한 건 뭐냐? 같은 경사면에 있으면 어차피 질량이 2배 차이 나면 힘도 2배 차이 나는 거. 그리고 질량이 같으면 힘도 어떤 거? 같은 거.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까지는 필요는 없었지만 자, 그럼 볼게요. 자, 먼저 경사각이 뭐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 이게 안 예쁘냐? 예쁘게 한번 해보자. 경사각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대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4kg짜리 물체 하나 숫자만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2kg짜리 물체 하나, 그 다음에 질량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M짜리 물체 하나를 놨대요. 자, 그러면 이 물체가 이동하는데 자, 이쪽으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F1이라는 힘이 작용을 할 거고요. 이 방향으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F2라는 힘이 작용을 할게요. 어차피 경사각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 질량을 안다 그래도 저 힘 F1과 F2의 비율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뭐 물론 장력 작용하겠죠. 여기 뭐 T1, 여기 T1이면 여기는 T2, 여기 뭐 T2 이런 식으로 장력이 작용하겠죠. 자, 그런데 똑같은 경사각인데 똑같은 그냥 그 물체 그대로예요. 요 상태인데 요 상태에서 아이고 뭐 그림 좀 이상하다. 질량 M자리가 있는데 자, 여기에 뭐 힘을 더 주건 안 주건 간에 이 F1 이건 중력 때문에 생긴 거니까 뭐 안 없어져요. 여기 F2 역시 이것도 중력 때문에 생긴 거니까 안 없어져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20N의 힘을 더 줬대요, 여기다가. 그런데 가속도의 크기가 힘을 주기 전하고 힘을 준 후가 가속도의 크기가 1m/s 제곱으로 같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속도의 크기가 같게 나오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힘을 더 줬으니까 얘는 이쪽으로 가속도 1m/s 제곱으로 가속하는 거고요. 얘는 힘을 안 줬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1m/s 제곱으로 가속하고 있어야지만 생각해 보세요. 힘을 주기 전이나 힘을 준 후나 가속도의 크기가 같다. 이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전후 방향이 서로 반대다. 그럼 이제 그냥 할게요. 이쪽은 어디가 더 센 거예요? F1의 크기가 더 세야 되죠. 그럼 F1 마이너스 F2는 4kg, 2kg, 그러니까 총 합이 6 더하기 질량 M짜리를 가속도 1로. 자, 여기는 이쪽이 더 큰 거죠. 왜? 오른쪽으로 가속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20 더하기 F2 마이너스 F1이라는 힘으로 질량 얼마? 6 더하기 질량 M짜리를 가속도 1로 끌고 갑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구하고 싶은 건 뭐죠? 질량이 얼마니? 요 M이 얼마니?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연립방정식의 기본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문자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소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다가 뭐 F는 해서 F1은 해서 이렇게 소거하지 말고 그림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F2가 플러스인데 저기는 F2가 마이너스고요. 저기는 F1이 플러스인데 여기는 F1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저거 요대로 밑에다 갖다 써보면 F1 마이너스 F2는 6 더하기 M짜리가 곱하기 1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양변을 더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F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날라가죠. 그래서 20은 뭐만 남아요? 12 더하기 2m이다. 그럼 여기다 쓸게요. 2m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넘어가면은 20 빼기 12 하니까 얼마죠? 8입니다. m은 4.
단위는 킬로그램 되겠죠. 기본 단위 썼으니까 당연히. 자, 그래서 25번의 답은 4번 4kg이다가 돼야 됩니다. 됐죠? 자, 넘어갈게요. 26번은 풀지 마시고요. 24번, 26번은 여러분들 지금 손대지 않으셔도 돼요. 27번은 풀으세요. 이거는 한번 풀어보세요. 자, 넘어갈게요. 자,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하나 더 나왔네요. 자, 28번 한번 좀 풀어볼게요. 나머지는 이제 조금 이제 수월해졌어요. 여기서 이제 조금 쉬워져요. 자, 28번 볼게요. 28번은 좀 까다로워요, 여러분들. 28번은 여러분들 선배들도 많이들 틀렸었어요. 28번이에요. 자, 28번. 자, 28번을 왜 틀렸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게 뭐라는 거야? 뭐지? 어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림은 질량이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인 놀이기구가 올라갔다가 내려온대. 자, 지면에 정지해 있던 놀이기구에 t가 0일 때부터 t가 대문자 t일 때까지 중력과 크기가 3mg인 일정한 힘이 작용하고. 자, 여기 수평면 위에 질량이 m짜리인 어떤 물체가 있대요. 그럼 아랫방향으로 얼마? mg라는 힘이 작용을 하겠죠. 자, 위로는 3mg라는 힘이 작용을 했대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위로 얼마? 그냥 R점이 얼마? 2mg. 그러면 2mg라는 힘으로 그냥 할게요. 2mg라는 힘으로 질량 m짜리가 가속도 a로 가속됩니다. a는 얼마죠? 2g. 2g라는 가속도로 가속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시간 속도 그래프 하나만 그려볼게요. 아, 시간 속도 그래프인데 처음 속도가 0이에요. 그래서 쭉 가속시켰대요. 얼마? 2g라는 가속도로. 언제까지? 시간이 대문자 t라는 시간까지. 자, 그럼 여기쯤 왔다고 칠게요. 대문자 t일 때. 여기 왔어요. 이제 대문자 t일 때. 자, 그랬더니 대문자 t일 때는 자, 그 다음에 대문자 t부터 대문자 4t까지는 중력만 작용한대요. 즉 여기 뺄게요. 여기 이제 없어지고 여기 3mg 써놓고 아랫방향으로 얼마? mg만 작용하니까 이제부터 아랫방향으로 가속도 g로 가속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가속도 g로 슉 하고 가속 되겠죠. 얘는 그러면 방향상 저가 위로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g로 가속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4t라는 시간까지. 자, 그런데 4t라는 시간이 잡기 전에 이거 얘하고요. 기울기가 몇 배 차이예요? 2g, g니까 방향만 빼고 크기만 따지면 2배 차이 나는 거죠. 그럼 여기가 시간이 t면 여기 속도는 똑같으니까 여기서 시작한 거니까 그럼 여기는 몇 t? 여기가 2t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가 얼마? 3t라는 계산이 떨어지죠. 근데 얘가 4t까지니까 좀 더 간 거예요. 즉 어떻게 된 거냐? 3mg랑 R자 2mg 푹 하고 2g로 가속이 되다가 여기서부터는 반대 방향으로 가속이 돼서 속력이 점점 느려지다가 최고점 찍고 더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더 내려가서 언제? 여기 한 이쯤 잡을까요? 여기 4t가 될 때까지. 자, 그럼 여기가 t란 소리죠. 근데 여기 2t니까 반 자르면은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여기를 v라고 잡으면 여기를 v라고 잡으면 여기 몇 v? 2v라고 잡을 수 있죠. 여기는 마이너스 v라고 잡을게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더 흘러서 얘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자, 4t 이후에 자, 여기다 그릴게요. 자, 4t가 됐을 때 질량이 아래쪽으로 mg라는 힘이 있고요. 윗방향으로 f라는 힘을 더 준대요. 그러면 얘는 이제 위로 가속이 된대요. 얼마인지를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면에 다시 또 F의 일정한 힘을 작용해서 자, 지면에 도달할 때 놀이기구의 속력이 0이 되게 해야 된대요. 지면에 도달했을 때. 그러면 얘는 위쪽으로 가속되고 어찌 모르겠죠. 이런 식으로 가속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면에 도달했다는 소리는요. 올라간 거랑 내려온 게 일단은 같아야 돼요. 요 넓이, 여기 올라간 거죠. 여기 3t까지. 3t부터 끝까지가 내려간 거예요. 요 넓이. 둘이 같아야 돼요.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하고 요 밑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같아야 되는데 높이가 여기 V고 2V고 여기서 여기가 3T니까 여기서 저희가 6T면 되겠네요. 3T에다 6T를 더하니까 여기는 얼마? 9T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요 기울기죠. 요 기울기. 그럼 기울기, 요 가속도죠. 요거 가속도 A3이라고 해볼까요? A3은 요 기울기 어떻게 되는 거죠? 4T부터 9T까지니까 5T분의
V. 요렇게 해줘서 가속도를 구하면 참 좋겠는데 문제가 하나 있죠. 요 V는 내가 임의로 정한 거니까 치환해 줘야 돼요. 요걸로 치환할게요. 여기 내가 알고 있는 거 있네요. 요 기울기 T분의 2V 한 게 여기 요 기울기가 얼마래요? 2G래요. 띵띵 날아가고 그럼 V는 GT로 치환이 되네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GT 여기가 2GT 뭐 이런 식으로 치환이 된다는 소리죠. 그럼 얘도 바꿀게요. 5T분의 그대로 V값만 집어넣을게요. 얼마? GT. 그럼 T 날아가니까 가속도는 얼마? 5분의 1G가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 이제 요것만 따지면 되죠. 여기다가 A 대신에 5분의 1G. 그럼 윗방향으로 R자임이 얼마? 자, 이 상태에서 윗방향으로 5분의 1 mg의 R자임이 있어야 되네요. 그럼 F가 더 커야 되겠죠. F 마이너스 mg를 한 게 얼마? 5분의 1 mg.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F는 얼마가 되는 거죠? 넘어가니까 5분의 5니까 5분의 6 mg.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좀 까다롭죠, 문제가. 28번은요. 문제 자체가 까다롭다기보다는 뭐랄까 문제가 뭐를 말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얘가 나한테 뭘 요구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복잡해요. 상황이 쭉 끌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해하고 이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고 그래서 내가 중간 과정을 어떻게 설정해서 어떻게 가야겠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쭉 해보지 않은 학생은 이거를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길어요, 풀이 과정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가 나한테 뭘 요구하는 건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생기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되면 외우세요. 안 되면 외워요. 여러분들 제일 무식한 방법이 제일 좋은 거라고. 안 되면 자꾸 써봐요. 똑같이 따라해보세요. 똑같이 따라해보고 문제 다시 읽어보고 이 문제가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이게 그런 뜻, 이런 문장이 이런 뜻을 갖는구나. 이게 이런 말이구나. 지면에 닿을 때 속도가 0으로 해서 닿게끔 만든다라는 게 올라간 높이하고 내려간 높이가 같아야 되고 다시 속력이 얼마? 0으로 정지하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F를 구해야 되는구나. F를 구하는데 내가 가속도만 구하면 안 되는구나. 왜? 내가 가속도를 구해서 질량을 곱하니 5분의 1 mg는 R자임이니까 그래서 F를 구할 때는 mg가 하나 더 있었지. 그리고 얘를 더 빼줘야 되는구나. 이런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다음 문제부터는요. 뭐 작용 반작용하고 힘의 평형 구분하는 문제니까 대표적인 문제 하나만 해볼게요. 그 옆에 38페이지에 가시면 33번 문제 있어요. 33번까지 한번 건너뛰어 볼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33번. 33번. 자, 33번입니다. 자, 그림은 수평인 책상 위에 놓인 책을 손으로 연직 아랫방향으로 누를 때 책이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여기 책이 있어요. 책의 질량을 m이라고 해보죠. 자, 그 다음에 위에서 손이 힘 F로 눌러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책도 지면을 눌러야 되겠죠. 얼마? mg로.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책이 가만히 있으려면 F를 위로 떠받쳐줘야 되니까 여기서 작용 반작용으로 F를 또 눌러줘야 돼요. 작용 반작용은 아니지. 어차피 위에서 눌러주는 거니까. 자, 그러면 볼게요. 기억. 책에 작용하는 합력은 0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만 보고 판단할 수 있죠? 책이 정지해 있어요. 책이 정지해 있으면 가속도가 0이고 가속도가 0이면 R자임은 0이다. 즉 어떤 물체가 등속도로 움직이던 어떤 물체가 정지되어 있건 R자임은 0이에요. 가속도가 0이니까. 자,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책상이 책을 떠받칠 때 얼마? mg, f 한 번에 누르고 있으니까 저 두 개 합친 만큼 떠받쳐줘야 돼요. 책에 작용하는 중력은 mg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틀려요. 즉 다시 책이 자 여러분들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R형을 하나 들고 저울 위에 서 있으면 저울이 나를 떠받쳐주는 힘은 내 무게에다 플러스 R형 무게까지예요. 됐죠? 그런데 지구가 나한테 작용하는 힘, 중력은 내 무게만 따지는 거니까 여기서는 책상이 물체를 떠받칠 때는 이거하고 이거 다 합친 만큼을 떠받쳐 줘야 되지만
책에 작용하는 무게는 책에 작용하는 중력에다 가속도를 곱한 mg 하나만 얘기하니까 틀려요. 자, 손이 책을 누르는 것. 자, 손이 책을 누르는 힘과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힘. 자, 보세요. 손이, 아이고, 손이 누구를, 책을 떠받치는 힘. 자, 손이 책을 누르는 힘. 손이 책을 누르는 힘과 그 다음에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힘.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생기죠.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인데 자, 여기서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다 좋은데 힘의 평형이 되려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책도 누르죠. 그 다음에 책에 무게가 있고요. 자, 손이 책을 눌러요. 손이 책을 누르고 그럼 손이 책을 누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손이 책을 잡아당기고 이거 책의 무게 그 다음에 손이 책을 누르는 힘 mg 그 다음에 책상이 책을 떠받칠 때는 힘의 평형을 위해서 mg 플러스 f만큼을 떠받치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말할 때는 손이 책을 누르는 힘, 요 f랑 그 다음에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힘, 요거죠. 힘의 평형이 되려면 합이 0이 되는 거까지 해야 되니까 요게 빠졌어요. 그래서 책이 책상을 누르는 힘이 빠졌죠. 그래서 얘는 힘의 평형도 아니고 작용, 반작용도 아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은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책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플러스 손이 책을 누르는 힘의 크기까지 들어가야 되고요. 그랬다면 힘의 평형이었을 거고요. 자, 딕은 손이 책을 누르는 힘과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힘. 자, 좋은데, 목적어가 같은 건 다 좋은데, 문제는 요게 하나가 빠졌어요. 힘의 평형에서는 합이 0이 돼야 돼요. 작용, 반작용에서는 A가 B를, B가 A를, 요것만 성립하면 되지만, 힘의 평형에서는 합이 0이 되는지까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 하나만 맞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힘의 평형하고 작용, 반작용 구분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 보시면은요. 40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자, 40페이지. 40페이지에 가시면 40번 문제. 이거 많이들 어려워라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자, 40번 문제요. 이 문제 풀기 전에 저랑 이거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간단하게 여기 A라는 물체가 있고요. 여기 B라는 물체가 있어요. 자, 얘가 1kg이고요. 얘가 3kg이라고 얘는 2kg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힘 F가 만약에 F가 3N으로 밀어주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먼저 가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가속도는 자, 전체를 볼게요. 전체. 그러면 3N의 힘으로 전체 3kg짜리를 가속도 A로 F는 MA죠. 3N의 힘으로 전체 3kg짜리를 가속도 A로 끌고 간다. 가속도는 얼마? 오른쪽으로 1m/s 제곱. 자, 그럼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오른쪽으로 1N. 질량 곱하기 가속도 얘는 오른쪽으로 2N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요. A가 B를 밀어주는 힘의 크기는 몇 뉴턴일까요? 라고 하면 A가 B를 밀어줄 때는요. 제일 보기 편한 게 뭘까요? B를 보는 거죠. B는요. R자임이 2N이 필요해요. 그런데 B를 밀어주는 힘은 3N이 아니라 B 입장에서는 A가 B를 밀어주는 거예요. R자임이 몇 뉴턴이 필요한데 2N이 필요한데 밀어주는 힘은 A가 B를 밀어주는 힘밖에 없으니 얘는 몇 뉴턴? 2N이에요. 이 문제에서는 B가 A를 밀어도 역시 몇 뉴턴? 작용 반작용인 2N이 나와요. 자, 그런데 거꾸로 자, 이번에 상황을 좀 바꿔볼게요. 같은 그림인데 A가 있고 B가 있어요. 얘가 1kg, 얘가 2kg인 건 똑같은데 이 방에 이쪽에서 3N으로 밀어주게 되면 가속도의 크기는 똑같아요. 얼마? 1m/s 제곱으로. 여기도 1m/s 제곱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얘는 왼쪽으로 R차임이 몇 뉴턴? 1뉴턴. 얘는 왼쪽으로 R차임이 몇 뉴턴? 2뉴턴이 돼요. 자, 이때는 A가 B를 밀어주는 힘이고 B가 A를 밀어주는 힘은 작용 반작용으로 같겠지만 뭘 따지는 게 편하겠죠? A를 보는 게 편하겠죠.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1뉴턴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A는 누가 밀어줘요? B가 A를 밀어줘요. 그러니까 여기는 1뉴턴.
작용 반작용이니까 여기도 1뉴턴.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제일 속 편하죠. 그렇죠? 자, 사실 40번 문제는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줬다면 참 쉽게 쉽게 풀었을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도 필요한 걸로 짜게요. 물체가 3개 있어서 헷갈리는 건데, 한번 따지고 보죠. F1과 F2. 자, 여기서 말하는, 자, 그러면은, 그림은 가와 나는 물체 ABC가 수평 방향으로 24뉴턴. 여러분들 똑같아요. 하나는 왼쪽에서 밀어주는 거고, 하나는 오른쪽에서 밀어주는 거고, 물체도 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등가속도 직선운동 하겠죠. ABC가 각각 질량도 다 줬고요. 가와 나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F1과 F2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문제 조금만 바꿀게요. A가 지금 2kg, 4kg짜리인데 A가 B를 밀어준다는 소리는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A가 B를 밀어줄 때는요. A 입장에서 B가 하나가 아니라 A 입장에서 B하고 C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입장에서는 여기가 6kg, 2kg가 아니라 차라리 여기를 8kg짜리 하나로 보는 게 편해요. 이렇게. 여기 B 플러스 C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24N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부터 해볼게요. F는 24N의 힘으로 가속도 계산하려고 그래요. 둘이 합치면 얼마죠? 12kg짜리를 가속도 A로 가속합니다. A는 2m/s 제곱입니다. 그러면 얘는 오른쪽으로 2m/s 제곱. 여기도 2m/s 제곱이죠. 그러면요, 여러분들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요. 그럼 R자에 보세요. A는 오른쪽으로 4, 2, 8N. 얘는 오른쪽으로 8, 8이 16N. 합이 얼마? 24N 딱 맞아야 되고. 그럼 A가 B를 밀어줄 때는 얼마? 여기서는 A가 B를 밀어줄 때는 B하고 C가 같이 가속이 돼야 되니까 결국 R자임 16N. 16N을 밀어주면 돼요. 이게 F1이에요. 그럼 선생님 F2는 어떻게 봐요? 반대편에서 밀잖아요. 역시 A가 B를 밀어주나 B가 A를 밀어주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A 하나만 봐요. 4kg짜리. 여기는 그냥 한 번에 보죠. 뭐 8kg짜리. 역시. 여기 B 플러스 C. 여기는 A. 이쪽에서 24N이에요. 여러분들 가속도 안 힘의 크기 안 바뀌었고 전체 질량 안 바뀌었으면 가속도 방향만 바뀌면 되죠. 이 방향으로 2m/s 제곱. 이 방향으로 2m/s 제곱. 그런데 A에 작용하는 R자 몇 뉴턴? 왼쪽으로 8뉴턴. 안 바뀌었겠죠? 크기는 얘는 8, 8, 16뉴턴. 합이 24뉴턴 맞죠? 자, 이때는 A가 B를 밀어주냐?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B가 A를 밀어주는 거 생각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이게 더 편하겠죠? 얼마예요? A에 작용하는 R자만큼만 밀어주면 되죠. 8뉴턴. 8뉴턴. 그럼 여기도 당연히 8뉴턴이겠죠. 그리고 이게 누구래요? 이게 F2래요. 자, 그럼 문제에서 뭐래요? F1 대 F2는 얼마입니까? F1 대 F2는 F1 아까 얼마였죠? 16 대 8이죠? 그러면은 이거 얼마예요? 8, 8, 8, 16, 2 대 1인가요? 답은 2 대 1인가 보네요. 답은 5번인가 보네요. 40번의 답은 5번이에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봐도 되잖아요. 왜 ABC를 3개로 다 분리해서 봐서 고생이에요. 필요할 때는 하나로, 필요 없을 때는 다시 분리, 뭐 필요할 때는 부분적으로 합치고. 그죠? 이게 제일 속 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그 밑에 43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벌써 시간이 43분 됐네요. 자, 43번. 조금 오늘은요, 영상이 좀 길더라도요, 한 번에 갈게요, 여러분들. 자, 43번이에요. 자, 43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가 나머지 문제 푸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영상 뭐 부분적으로 풀어주는 게 아마 속도가 더 빨라서 따라오기 버거울 수도 있어가지고 영상을 한 번에 끊을게요. 자, 43번 가죠. 자, 43번 보시면은, 자, 그린 가는 수평면 위에 있는 물체 A가 물체 BC의 실 PQ로 연결되어 정지해 있대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일단 잠깐 끊어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 문제에서 주는 조건을 다 확인하셔야 돼 항상. 그림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A, 여기가 B, 여기가 C래요. C는요 질량이 2kg짜리래요. 그럼 여러분들 중력가속도 얼마라는 소리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러면 G로 할게요. 저는 중력가속도를 2G 만큼 중력이 작용하겠죠.
A도 중력은 작용하겠지만 이 문제에서는 A가 가속되는 거랑 관계가 없죠. 그래서 뺄게요. 자, B. 질량 모르죠. 물론 질량을 안다고 쳐도 빗면 방향으로 힘을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힘을 F라고 해보죠.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마세요. 뭐라고 써 있었죠? 연결되어, 자 밑줄 그어볼까요? 정지해. 정지해 있대요. 정지해 있다는 소리는 총 알점이 얼마? 0이 돼야 되니까 F가 얼마예요? 얘가 2G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지워서 대입. 여기다 2G라고 넣어놓죠. 당기는 힘이.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인데, 자, 그림 나는 가에서 PQ 중 하나가 끊어졌을 경우 시간에 따른 A의 속력을 A와 B의 질량은 같고 A와 B의 질량은 같대요. 얘는 M이라고 하고 여기는 M이라고 하고. 자, 그래프를 줬고요. C의 질량은 2kg이래요. 자, 그럼 그래프 보세요. 자, 시간 속도 그래프가 주어졌는데요. 중요한 건 기울기죠. 가속도가 얼마냐니까. 시간이 얼마인지는 안 가르쳐줬는데 2대 3, 2, 3 이렇게. 여기 이렇게 줬대요. 자, 그 다음에 P가 끊어지는 경우, 이게 Q가 끊어지는 경우인데 중요한 건 PQ가 어쨌거나 중요한 건 시간 T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가속도가 여긴 3A라고 하면 여기 몇 A? 2A의 값을 갖죠. 여러분들 가급적 정수로 하세요. 분수로 하지 마시고. 자, 먼저 P가 끊어지는 경우 어디가 P죠? 여기가 P네. 여기가 Q고. 이거 누구 거 나타낸 거라고요? 이거 A 거. A 속력이에요. 자, P가 끊어졌어요. 그럼 뭐야? 힘이 이거밖에 없네? 자, P가 끊어지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이지라는 힘으로 전체 얼마? M 더하기 질량 2kg짜리를 가속도 얼마? 3A로 끌고 가는 거고요. Q가 끊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Q가 끊어지는 경우에 여기 끊어지는 거니까 이 힘이 가져가겠네요. 이지라는 힘으로 전체 질량 얼마? M 더하기 M, 그러니까 2M짜리를 가속도 몇 A? 가속도 2A로 끌고 가는 거네요. 뭐야? 2G 똑같으니까 둘이 같네요. 그러면 M 더하기 2 그냥 써놓고 볼게요. 곱하기 3A는 2M 곱하기 2A인가요? 그럼 A 날라가고 그 다음에 전개하죠. 뭐 3M 더하기 6은 4M 넘어가니까 M은 6 뭐야? 6kg이에요. 그럼 끝났네요. 43번의 답은 4번 6kg이었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대신 처음에 정지에 있다는 걸 통해서 여기를 이지로 잡아주면 여기도 이지로 잡아줘야 된다는 것만 빼먹지 않으셨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연립방정식 풀 때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놔두셔야 돼요. 나머지를 소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연립방정식 풀 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걸 소거시켜갖고 그 몇 번 돌아가서 다시 나오게 만들죠. 답은 나와요. 그렇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좀 문제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서 여러분들 저랑 딱 세 문제만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6번 한번 가보실래요? 46번. 여러분들 46번 장력 문제라 좀 어려워라들 해요. 자, 46번으로 가자. 좀 영상이 길더라도 한 번에 갈게요, 오늘은. 자, 46번. 자, 46번 보시면은요, 이 문제에서도 키가 되는 건 역시 단어였어요. 물체가요, 세 물체가 놓여져 있나 봐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각각은 다 실로 연결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3M이고요. 그 다음에 2M. 그 다음에 여긴 4M. 자, 그런데 자, 질량 줬고 실로 연결된 채 여기도 써있네요. 두 번째 줄에 정지에 있대요. 자, 그러면 여기 중력 얼마? 중력 가속도 얼마로 하란 말 있나요? G라고 하래요. 4mg. 자,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정지에 있으니까 자, 여기 A, B, C인데 여러분 C만 보세요. 정지에 있다는 소리는 A도 정지, B도 정지, C도 정지. 그럼 C의 알짜임은 얼마? 0. 근데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4mg, 위로 당기는 장력인데 그럼 얘가 얼마? 4mg가 돼야 된다는 소리고. 작용, 반작용이니까 여기도 4mg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다. 자, 이제 A 볼게요. A는 여기 3mg. 이렇게 따지는 거야.
R점이 0이어야 돼요. 위로 3mg. 그럼 작용 반작용이가 여기도 3mg. 그럼 B도 R점이 0이 되려면 모자르죠? 얼만큼이? mg만큼이 여방향으로 mg. 그러면 저 mg는 왜 생긴 거예요? B가 중력 때문에 빗면에 받는 힘이 mg인 거죠. 중력 3mg 아니에요? 2mg 아니에요? 질량이 2m이라고 해서 뭐 중력은 2mg겠죠. 하지만 빗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몰라요. 각도를 모르기 때문에 뭐 물 원에서는 각도를 알려주지도 않아요. 계산을 시킬 리가 없어요. 이렇게 유추하게끔 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나는 가에서 실이 여기가 끊어졌대요. 여기 P래요. 끊어졌대요. 자, 그럼 나는 나의 상황에 대한, 자, 실이 끊어진 다음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가속도, A의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실이 끊어진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A만 볼게요. A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3m짜리가 아랫방향으로 3mg란 힘을 받아서. 그러면은 가속도 얼마? A1으로 가속되겠죠. 그러면은 3mg란 힘으로 질량 3m짜리가 가속도 A로 가속된다. A는 당연히 얼마? G. 아, 얘는 아랫방향으로 중력 가속도 G로 가속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누구죠? 지금 A와 B의 가속도를 물어보는데 B의 가속도는요. B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도 되죠? 2m, 4m이니까 합이 얼마짜리가? 6m짜리가. 오른쪽으로는 얼마? 4mg. 왼쪽으로는 얼마? 이거 끊어졌다고 해서 요건 없어지지만 요건 살아있죠? mg. 그러니까 결국은 빼면은 3mg란 힘으로 전체 6m짜리가 가속도 A로 가속이 되는구나. 그럼 A는 얼마예요? A는 띵띵 날아가니까 2분의 1g네요. 얘는 아랫방향으로 끊어진 다음에 얼마? 2분의 1g로 가속이 되겠구나. 물론 얘도 2분의 1g로 가속이 되겠죠. 물론 얘는 아래쪽으로 G로 가속이 될 거고요. 자, 그럼 묻습니다. 기억, 가속도의 크기는 A는 G, B는 2분의 1g니까 A가 B의 2배가 맞네요. 이렇게 되면은. 자, 니은 A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뭐예요? 끊어진 다음에 3mg죠. 뭐. 그 다음에 C에 작용하는 R자임은 C는 얼마예요? 4m짜리가 2분의 1g로 가니까는 얼마 아랫방향으로 2를 곱하면 되죠? 2mg네요. 그러면은 A에 작용한 R자임의 크기는 3mg, C에 작용한 R자임의 크기는 2mg니까 당연히 A께 크네요. 작다가 아니라 이 니은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Q가 B를 당기는 힘.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여기. 요것만 다시 그릴게요. 자, B만 보세요. B만 볼게요. 그냥 하나만 보면 되죠. 장력 구할 거니까. 여기 2m짜리가 있고요. 위로 장력이 T가 작용하고 있고 뒤로 이거 빼먹지 마세요. 이거 중력 때문에 작용하는 거니까 있어요. mg. 그리고 얘는 윗방향으로 가속도가 아까 얼마였죠? 계산했을 때 2분의 1g. 그러면 중력에다 가속도를 곱한 게 R자임이니까 위로 얼마? 둘이 곱하면 mg만큼의 R자임이 필요해요. 그럼 이게 더 커야 되니까 얘가 더 크겠죠? 정석대로 쓰면 t-mg는 얼마? mg가 돼야 돼요. 그럼 t가 얼마? 2mg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디귿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mg가 아니라 몇 mg? 2mg가 돼야 되니까 틀렸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 틀렸으니까 답은 기억 하나니까 1번 되시겠습니다. 1번이에요. 자, 그럼 넘어가 보죠. 자, 여러분들한테 자, 두 문제를 풀릴 건데 48번하고 50번 문제예요. 여러분들 희한한 게 이 48번 문제하고 50번 문제가 9월하고 10월에 연달아 나오기는 했는데 여러분들 선배들이 참 많이들 틀렸어요. 특히 48번은요. 참 이런 말 하기 뭐한데 올해 S대 들어간 선배들이 죄다 틀렸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래 놓고 와가지고 이게 왜 틀려요? 라고 하고 저한테 따지다가 기초적인 거 놓쳤구나 그러고 갔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떤 물체가 정지되어 있거나 그 물체가 등속도로 움직이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은 얼마? 0이죠. R자임이 0이에요. 자, 48번은요. 그림을 조금 띄어서 그릴게요. 벽. 그 다음에 이해하기 편하게 그냥 띄어서 그릴게요. A, EM. 이건 계산도 필요 없는 문제야. B, M. 여기서 힘 F로 민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뭔지 아세요? 자, 두 번째 줄. 힘으로 물체 A와 B를 벽을 향해 밀어.
정지한 모습. R점이 얼마? 0. 그러면요. B만 보세요. 얘 R점 0이에요. 근데 F로 밀었어요. 그럼 여기서도 누가 F로 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럼 A가 B를 F로 밀었으니 당연히 B도 A를 얼마? F로 밀겠죠. 근데 A는 R점이 0이라며. 그럼 또 여기서 누가 벽이 A를 F로 밀어줘야지. 그럼 A는 얼마? 작용 반작용 벽을 F로 밀어줘야지. 이거예요. 아니 근데 왜 가속하지도 않는데 왜 힘 F를 질량 비대로 R자임을 찢어가냐고요. 이건 정지인데. 그죠? 이래서들 많이들 틀렸어요. 기억. 옳은 거예요. 벽이 A를 미는 힘의 반작용은 벽이 A를 미는 힘의 반작용은 A가 벽을 밀어야 돼요. 다시 주어, 목적어,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벽이 A를 미는 힘의 반작용은 A가 벽을 미는 거예요. 뭐 A, B하고 관계가 나오면 안 돼요. 틀렸고. 벽이 A를 미는 힘의 크기 얼마? F. 그 다음에 B가 A를 미는 힘의 크기 얼마? F. 크기는 같다. 맞죠? 니은 맞아요. 자, 디귿. A가 B를 미는 힘의 크기는 얼마예요? F죠. 왜 갑자기 뚱딴지 같이 3분의 2F가 나와요? 왜? 지금까지 가속도가 둘이 밀어서 가속하면 전체 힘을 질량비대로 찢어가졌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그럽다. 3분의 2F가 아니에요? 그럼 3분의 1F인가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왜? R자임이 0이잖아. R자임이 0인 거하고 등속도 운동이 나오면 무조건 R자임이 0이야. 그 정지되어 있거나 등속도 운동은 R자임이 0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빼먹지 마세요. 자, 그러면 그 옆에 50번으로 넘어가 보자. 50번도 그렇게 안 어려워요, 이거. 50번 문제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바꿔가지면 돼요. 되게 쉬운 문제예요. 자, 보세요. 그림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A하고 B가 있는데요. A, B 질량이 각각 얼마인지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는 나와 있어요. A, B가 있는데요. B가 A의 2배래요. 여기 2M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M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첫 번째 그림에서는요. FA만 10N으로 밀어요. 이렇게. 그러면요. 오른쪽으로 얼마나 가속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속되겠죠? 가속될 거예요. A로. 여러분들 제일 쉽게 풀어볼게요. 그냥. 그러면 전체 힘의 일부를 얘가 R자임을 가져가고 얘가 R자임을 가져가겠죠. 그럼 여기서는 3분의 10을 가져갈 거고요. A가. 오른쪽으로. B의 R자임은 3분의 20N이 될 거예요. 오른쪽으로. 왜? 어차피 M, EM 가속도 둘이 똑같을 거고 힘을 질량비대로 찢어가질 거예요. 10N을 전체 M, EM이니까 3분의 1은 여기, 3분의 2는 여기. 그러면 F1, F2가 뭐예요? 여기서 A하고 B 사이에 작용하는 힘. 여기를 F1이라고 하래요. 그럼 F1은 얼마예요? 그러면은 F1은 여기서는 누가 B에 작용하는 10분의 2, 아니 뭐야 3분의 20이죠. 흥분했다. 3분의 20N이죠. 3분의 20N이 R자임인데 그걸 누가 밀어줘야 돼요? A가 B를 밀어줘야 되니까 이건 3분의 20N이지 뭐 그냥 보나마나. 자, 그런데 여기서 머리 한 번만 잠깐 넣었으면 편해요. 자, 이번에는요. 똑같이 M, EM 바뀌지도 않았고요. 여기서는 이번엔 15N, 여기서 5N으로 밀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 M, EM짜리를 이 방향에서 10N으로 미는 거하고 똑같아요. 가속도 계산하는 건. 그래서 가속도도 똑같이 나와요. 그럼 R자임도 똑같겠죠. R자임이 얼마? A가 3분의 10N. 오른쪽으로. B도 3분의 20N. 오른쪽으로. 자, 그런데 이번에는 B만 바라볼게요. B만 따로 떼서. 질량 2M짜리가 오른쪽으로 R자임이 3분의 20N이 있어야 되는데 왼쪽에서 5N으로 더 밀었어요. 그랬더니 오른쪽에서 밀어주는 F2는 어떻게 되면 돼요? 이거에다가 이만큼만 더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왜? 그만큼만 밀어주면 되니까 뭐 써볼게요. F2, 스몰 F지. 결국은 스몰 F2 마이너스 5N은 3분의 20N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만큼만 더 밀어주면 되니까는 F2는 얼마가 되면 되는 거예요? F2는 3분의 20에다가 더하기 5N만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3분의 15네요. 그럼 F2가 얼마? 여기다 써볼까? F2는 3분의 35가 되겠죠.
왜? 결국은 이 상황이나 B의 작용을 알자면 똑같은데 첫 번째 상황에서는 오로지 F1으로 밀어주는 것밖에 없는 거고 스몰 F1으로 두 번째 거에서 스몰 F2로 밀어주는데 반대로 5N이 있으니까 그만큼만 더 더해서 밀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생각해봐 내가 2만 원이 필요해. 근데 나가면은 만 원을 써야 돼. 그럼 엄마한테 얼마 받으면 돼? 애초에 3만 원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뭘 상관이야. 근데 구하는 건 뭐예요? F1분의 F2네요. 번문수 하지 마시고 F1분의 F2면 F2 얼마예요? 3분의 35. 아이고 너무 흥분했다. 3분의 35 곱하기 F1인데 역수쳐야죠. 20. 그 다음에 그럼 20분의 3. 그럼 나뉘지고 그럼 얼마가 나눠야 돼요? 얘를 4, 5, 4, 5, 20, 5, 7에 35. 그럼 4분의 7이네요, 답이. 그래서 4분의 7이니까 답은 4번이죠. 여러분들, 잘 보면은요, 물리가 어려운 것 같지만요, 결국은요, 어떻게 치고 들어가느냐를 잘 치고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더 빠른 시간 내에 빡빡빡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물리의 묘미예요. 그래서 물리를 잘하면 잘할수록 물리 시험 시간이 훨씬 더 짧게 걸려요. 여러분들 문제를 풀 줄 안다. 물론 공부하면 문제 답 잘 풀어요. 그런데 진짜 잘하는 뭐 흔히들 찐 고수? 찐 고수들은요. 문제부터 봐요. 그리고 문제가 나한테 뭘 요구하는지를 찾아요. 주어진 상황이 뭐가 있고.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최적의 루트로 찔러 들어갈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요? 문제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끌적끌적거리고 계산하는 본인을 발견하게 되죠. 이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다가 막 하다가 아 그런가 아닌가 아 이런 건가 그러다가 문제 풀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기 전에 문제가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는지부터 파악을 하시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적의 루트로 빨리 들어가셔야 돼요. 뭐 물론 문제 중에서 어쩔 수 없이 생 노가다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도 존재를 해요. 물리에서는 그런 게 한 20문제, 100문제 중에, 아니다, 10문제 중에 한두 문제 정도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추세가 어떻게 하면 빨리 팍 찌고 어떻게 하면 빡 이게 찔러 들어가는지, 어떻게 빨리 풀 수 있는지가 여러분 관건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럼 여러분들 나머지 이제는 뭐 몇 페이지부터까지 할 필요도 없죠. 나머지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마더텅 문제 처음부터 결국은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처음부터 페이지 43페이지까지 있는 문제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고 또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또 풀어보시고 본인이 하는 게 과연 최적이냐 그걸 항상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풀는 건 좋아요. 풀어도 내가 이게 정말 단시간 내에 찔러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방법인지를 꼭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풀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했냐예요. 항상 이게 좀 안 되면 저한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문제 꼭 풀어보시고요. 그래서 요 뒤에 운동량, 충격량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거까지 끝나면 우리 EBS 수능 특강 한번 다시 돌아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시험 볼 때까지 별일 없으면요. 당분간은 요 뒤에 진도는 조금 놔두고요. 이 마더텅하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하고를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